레카라 쿠바 다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 요 중에 이제 소속된 분이군요. IT 기업 5대 공룡.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트랙을 매니징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개발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개발을 더 하고 싶지만 뭔가 머리가 점점 굳어가는 것 같고 신입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맞죠. 개발자로 50세 이상까지 유지하려면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이네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제가 되게 냉정하거든요. 답은 진짜 간단해요. 나를 대처할 수 있는 더 싼 가격의 사람이 오면 그 즉시 나는 위험하다요. 나를 대처할 수 있는 뭔가 더 싼 가격 사려 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어떤 이런 건 있죠. 뭐 해왔으니까 신뢰감, 믿음, 여러 가지 요소, 이런 요소가 있죠. 근데 이런 요소는요 뭐냐면 나를 대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쭉 해왔고 일해왔던 노하우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실력이 비슷해. 그리고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여태까지 일을 잘 처리해왔고 이런 사람을 어디서 뽑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대처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인격도 더럽고 하여튼 그런데 그냥 실력이 좋아서 계속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더 싸. 그러면 바로 대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 라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매니징 라인으로 가느냐라는 건데 한국의 분위기는 보통 매니징 라인으로 가죠. 그런데 이 매니징 라인으로 가면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단순히 매니징만 하면. 그래서 매니징을 할 거라도 실력 있는 매니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존경이 쫓아오고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높은 연봉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쪽 라인으로 가야 보통 살아남죠.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둘 다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기업의 노예예요. 물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편의점 일을 하더라도 진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이번 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기업의 노예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잘 받으면 연봉 한 2억까지 갈 거예요. 3억? 3억도 쉽지 않아요. 3억은 제가 보기엔 진짜 완전 탑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위 한 5% 안에 드는 프로그래머가 되면 한 2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한 2억 정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가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를 받아서 얼마나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봐도 진짜 길게 받아도 한 5년일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한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판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판을 보는 안목과 리스크 감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요즘엔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리스크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왔던 사람, 그리고 위기를 해결해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 일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안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먹고는 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그냥 사업을 추천드려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좋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는 방법. 그래서 창립 멤버로 가는 거죠. 좋은 대표를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 월급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내가 회사에 돈 벌어다 준 만큼 돈을 버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월급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상여금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 월급이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막 몇백억을 벌어다 줘도 안정적이란 이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시스템을 깨야 내가 노력한 만큼 어마어마한 거를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만큼 그 리스크는 내가 다 감수하고 결과도 감수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오래 가느냐, 뭐 매니징을 하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 중에 굳이 맞는 거는 기술적이 저는 더 맞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거를 안 놔줘요. 한국 회사는 그냥 매니징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제 삶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선택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맥 관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진심이 통해요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계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접근을 했어도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인맥이 중요해요. 인맥이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진짜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인맥 중심, 학력 중심 뭐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회가 되게 인맥 위주로 돌아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인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신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회는 믿음으로 기반으로 돌아가요. 돈 자체도 믿음이거든요. 이 종이 쪼가리인데 이걸 왜 믿냐고. 이게 가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믿지 않으면 이 돈은 쓰레기예요. 근데 우리가 돈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음을 부여하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뭔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인맥은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도 나를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인맥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다.